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살 줄 알았다. 아침에 눈 떠서 출근 걱정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이 내 시간만 생각하며 하루를 꾸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매일을 버티는 싸움이었고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잔고였다. 50대 후반까지 일하며 모은 돈, 연금이라 부르기엔 민망한 국민연금, 예상보다 길어진 기대수명.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의 벽이 되어 다가왔다. 이걸로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은퇴란 말이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여기 3명의 60대 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은퇴를 맞았다. 하지만 공통된 고민은 한 가지였다. 지금 가진 것으로 과연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례는 인천의 63세 남성 이모 씨다. 공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주변에서는 탄탄한 직장 다녔으니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말했지만 이 씨는 한숨부터 내쉰다. 정년퇴직금은 세금 제하고 남은 액수가 생각보다 적었고 국민연금은 월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퇴직 후 2년 정도는 여유롭게 지내보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장남의 결혼자금, 치매 초기 진단받은 어머니 병원비, 본인의 고혈압과 당뇨 약값. 은퇴 초기였지만 통장은 점점 말라갔다. 결국 이 씨는 경비직 일자리를 구해 새벽마다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퇴직 공무원으로 소개되지만 마음속에서는 퇴직자가 아니라 생활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경남 진주의 66세 남성 김모 씨다. 김 씨는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60세가 되던 해에 가게 문을 닫았다. 자영업이 늘 그랬듯이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사업이 안 될 때는 납부를 건너뛰어 수령액이 적었다. 은퇴 후에는 작게 전세방을 얻어 지내며 근근히 살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신문 배달과 아파트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 움직인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왜 고생을 하냐고 묻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바로 바닥이에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만으론 버틸 수 없기에 그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페달을 밟는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노원구의 61세 남성 박모 씨다. 그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꿨다.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 퇴직 후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고 블로그를 운영하며 작가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의 생계 앞에서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던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배달 일자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전거로 배달을 다녔지만 체력 한계로 인해 전동 킥보드로 바꿨고 최근에는 중고 오토바이를 장만해 배달앱을 통해 점심, 저녁 시간을 뛰고 있다. 박 씨는 말한다. 은퇴하면 취미를 찾고 좋아하는 일 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요즘은 블로그도 뜸해졌고 강의도 끊었다. 대신 앱 소리만 들으면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인다. 현실은 그렇게 이상을 밀어낸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예상보다 긴 인생, 부족한 준비, 급격한 생활비 상승은 그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밀어넣었다. 과거에는 60대면 완전한 노년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다시 생계의 한복판에 선다. 그들이 은퇴 전에 저축한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의료비, 주거비, 자녀 지원,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요소가 통장 잔고를 급속도로 줄였고 결국 그들은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야 했다. 우리는 때때로 노후 대비란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 믿고 퇴직금이면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예측 불가능하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변수, 사회적 고립감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었느냐다. 3명의 남성은 말한다. 가진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다시 걷는다. 익숙한 길이 아닌 전혀 낯선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다. 노후란 결국 그렇게 버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란 단어를 들으면 해방이나 여유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요즘 은퇴는 예전의 은퇴가 아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소득은 끊긴다. 현실적으로 보면 은퇴란 노후 생존의 시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다. 60대 남성 3명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이 많고 척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몇 년 후 나의 삶의 형태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실질적인 대비가 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3가지다. 첫째, 은퇴는 목표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수입 구조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둘째, 잔고만 보지 말고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보고 체력과 기술, 연결망을 관리해야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첫 번째로 은퇴를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평균 수명이 80을 훌쩍 넘기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50대 후반이면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다. 과거처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취업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도 않고 자영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퇴직 전에 미리 소득 대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부업, 재능 기반의 프리랜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1인 콘텐츠 경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다. 일의 형태는 바뀌어야 하고 그에 맞춰 준비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블로그에 글 올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수익화 모델까지 고민해야 한다. 강연,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간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스스로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산보다 중요한 게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 예적금, 부동산, 펀드, 보험까지 여러 형태로 돈을 쌓아간다. 그런데 은퇴 후엔 이 자산이 어떻게 매달 생활비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집이 있지만 수입이 없다면 그 집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보유세, 관리비,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잔고를 갉아먹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는 월 단위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 예를 들면 임대소득, 배당수익, 소액의 근로소득, 공적연금 등이 고르게 섞여야 한다. 실제로 요즘엔 영모기지론처럼 주택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마저도 결국 계획 없이 선택하면 손해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자산으로 매달 얼마를 벌 수 있느냐고 보는 시선이다. 계획 없는 자산은 그저 모래성일 뿐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일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준비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 몇 년은 쉬고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체력과 정신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저하된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평소의 건강습관과 인간관계가 노후의 삶을 크게 좌우한다. 사례 속 남성들도 보면 배달을 하거나 경비 일을 하는 건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생활 리듬이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관계다. 은퇴 이후 고립된 사람은 정신적으로 빠르게 무너진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최소한의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돼야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 기회나 정보가 들어온다. 실제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자격증 공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기회를 잡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체력 관리와 네트워크는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하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저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준비는 60까지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갭을 메우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이다. 은퇴 이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그걸 현금 흐름으로 연결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통장이 바닥나고 일할 수 없는 몸이 되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각자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조정해야 한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전혀 다른 업종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한 길만이 정답인 시대는 지났다. 다만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라도 이걸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그 질문이 준비의 시작이자 생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결국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지점, 그걸 잊지 않아야 한다.